이번 차시에서는 같은 숫자라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전달력이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좋은 차트와 나쁜 차트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차트를 그리기 전에 판단 기준부터 세우는 시간이에요. 자, 슬라이드 1페이지부터 시작할게요. 이틀 동안 함께할 과정 제목은 클로드 코드 바이브 코딩으로 완성하는 데이터 분석 자동화와 AI 대시보드예요. 이름이 좀 길죠?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클로드 코드라는 도구한테 한국어 문장으로 시켜서 데이터 정리하고 차트 그리고 대시보드까지 만드는 걸 배우는 과정이에요. 코드를 직접 타이핑하는 게 아니라 말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이틀 동안 19차시를 나가는데요. 첫째 날은 시각화 원칙에서 시작해서 인터랙티브 차트까지, 둘째 날은 대시보드와 보고서 자동화까지 갑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2페이지를 볼게요. 이 과정을 마치면 뭘 할 수 있게 되는지 8가지로 정리해뒀어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목적에 맞는 차트를 고르고 왜곡을 걸러내는 게 첫 번째고요. 터미널과 가상 환경으로 분석 환경을 갖추는 게 두 번째, 클로드 코드의 문장으로 작업을 지시하는 게 세 번째예요. 그 다음이 데이터 규모와 결칙을 확인해서 문제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 결칙과 이상치와 중복을 규칙에 따라 정제하는 것, 기본 차트와 인터랙티브 차트를 만드는 것, 필터가 연동되는 웹 대시보드를 만드는 것, 마지막으로 집계부터 PDF 보고서까지 한 번에 실행하는 자동화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틀 끝나면 정제 스크립트하고 차트 25종, 대시보드, 자동 보고서가 여러분 노트북에 파일로 남아요. 다음 달에 새 데이터 오면 그대로 다시 돌리시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3페이지예요. 첫째 날 목차입니다. 11개 차시를 4덩어리로 나눴어요. 처음 4차시는 시각화 원칙과 실습 환경 구축이에요. 오늘 지금 하는 게 여기 첫 번째죠. 그 다음 5째부터 7째 차시가 데이터를 이해하고 전처리하는 구간, 8째와 9째가 목적별로 차트를 고르고 만드는 구간, 10째와 11째가 마우스로 조작하는 인터랙티브 차트와 시계열이에요. 첫 차시만 이론이고 나머지는 전부 실습입니다. 손으로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다음은 슬라이드 4페이지를 설명할게요. 1차시 표지예요. 이번 차시 주제는 숫자표가 말하지 못하는 걸 그림이 말하게 만드는 기준이에요. 좋은 시각화 5원칙하고 왜곡 없이 표현하는 법을 다룹니다. 왜 이걸 맨 앞에 두느냐면요. 도구 쓰는 법을 먼저 배우면 예쁘기만 하고 틀린 차트를 빨리 많이 만들게 되거든요. 기준을 먼저 세우고 도구를 배우는 순서가 맞아요. 이번엔 슬라이드 5페이지예요. 핀테크 결제 데이터 11,713건을 업종 9개로 묶은 값이 있어요. 같은 값인데 표로 볼 때랑 정렬된 막대로 볼 때 판단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표로 보면요. 9개 값을 하나씩 위아래로 훑어야 해요. 게다가 건수가 제일 많은 업종하고 금액이 제일 많은 업종이 서로 달라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금액 순으로 정렬하고 1등만 색을 다르게 주면요. 여행이 22.1%로 제일 크다는 걸 눈 깜빡할 사이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시각화는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르게 하려고 쓰는 도구예요. 표보다 빨리 안 읽히는 그림이면 차라리 표를 쓰는 게 낫습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6페이지를 볼게요. 좋은 시각화와 나쁜 시각화가 어디서 갈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나쁜 쪽부터 말씀드리면 3차원 효과랑 과한 색을 써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이 묻히는 경우, 축을 조작해서 사실을 부풀리는 경우, 한 화면에 정보를 너무 많이 우겨 넣는 경우, 장식이 데이터를 가리는 경우예요. 좋은 쪽은 반대죠. 하고 싶은 말이 한눈에 들어오고 쓸데없는 장식이 없고 축과 비율이 정직하고 차트 하나에 메시지 하나만 담습니다. 같은 데이터를 놓고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설득력이 갈려요. 잘 보여주는 능력이 곧 분석 결과의 힘입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7페이지예요. 좋은 데이터 시각화의 5가지 원칙인데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목적 우선이에요. 뭘 말할지부터 정하는 거죠. 어느 업종이 매출 상위인가? 이렇게 질문을 먼저 확정합니다. 둘째는 데이터 잉크예요. 장식을 최소로 줄이고 데이터에 집중하는 거고요. 배경문이나 테두리, 그림자 같은 게 제거 대상입니다. 셋째는 의미 있는 색이에요. 색은 구분이 꼭 필요할 때만 씁니다. 여행 하나만 강조하고 나머지는 회색으로 두는 식이죠. 넷째는 정직성이에요. 축과 비율을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막대는 세로 축을 0부터 시작해야 해요. 다섯째는 단순함이에요. 한 차트의 결론 하나만 담습니다. 이 5개를 순서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목적 정하고, 장식 덜어내고, 색 아끼고, 축 정직하게 두고, 메시지 하나로 좁히는 순서예요. 다음은 슬라이드 8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전주의적 속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프리어텐티브 어트리뷰트라고 해요. 뜻은 이래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전에 뇌가 먼저 처리해버리는 시각 성질이에요. 숫자가 64개 늘어서 있고 그 중에 9를 찾으라고 하면요. 하나씩 대조하면서 찾아야 해서 항목이 늘어날수록 시간이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구 하나만 색을 다르게 칠해 놓으면요. 개수가 몇 개든 상관없이 즉시 눈에 들어와요. 200ml초에서 250ml초, 그러니까 5분의 1초예요. 차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업종 9개 중에 관리할 대상 하나만 색을 주고 나머지 8개는 회색으로 두면 설명 한마디 없이도 전달이 끝나요. 이건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의 크리스토퍼 힐리 연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9페이지예요. 그 전주의적 속성이 5가지인데요. 각각 어디에 쓰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색상은 관리 대상 업종만 강조할 때 씁니다. 다만 강조색은 한 화면에 하나예요. 크기는 버블 차트에서 거래 건수를 원 크기로 표현할 때 쓰는데요. 넓이 비교는 사람이 정확하게 못 읽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위치는 금액순으로 정렬해서 상위 업종을 앞에 두는데 쓰고요. 정렬 기준은 제목이나 캡션에 꼭 밝혀주세요. 방향은 전월 대비 올랐는지 내렸는지 표시할 때 쓰는데 색이랑 같이 쓰면 산만해집니다. 모양은 실적과 목표를 구분할 때 쓰고 종류는 3개 넘기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거예요. 강조할 게 늘어날수록 강조 효과가 사라집니다. 한 화면에서 띄우는 건 하나입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0페이지를 볼게요. 같은 값이라도 뭘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읽는지가 달라져요. 서열이 있습니다. 1등은 공통축 위에 위치해요. 막대 그래프, 점 그래프, 산점도가 여기 들어가고 정확도가 제일 높습니다. 2등은 길이예요. 누적 막대의 각 구간 같은 거죠. 3등은 각도와 기울기고요. 원그래프가 여기 들어갑니다. 4등은 면적이에요. 버블 차트랑 트리맵이죠. 꼴찌는 색 농도예요. 히트맵이 여기고요. 그래서 막대가 파이보다 정확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클리블랜드와 맥길이라는 두 연구자가 1984년에 발표한 논문에 나온 서열입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1페이지예요. 데이터 잉크 비율이라는 개념이에요. 차트에 쓰인 전체 잉크 중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나타내는 잉크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비율을 높이려면 뭘 빼야 하는지 6가지가 있어요. 3차원 효과는 두께가 값을 왜곡하고 뒤쪽 항목을 가리니까 2차원 평면으로 두시고요. 배경 격자 문이나 음영은 데이터 위에 잡음을 얹으니까 옅은 가로선만 남기세요. 사방 테두리 상자는 정보를 전혀 안 나르니까 왼쪽과 아래 축만 남기시고요. 항목마다 다른 색은 그 색이 정보를 나르는 게 아니니까 단색으로 통일하고 강조 하나만 주세요. 범례랑 축 라벨이 같은 이름을 2번 쓰면 시선이 2번 움직이니까 값을 막대 끝에 직접 쓰시고요. 그림자와 그러데이션은 값 읽는 걸 방해하니까 단색으로 채우세요. 데이터를 안 나타내는 이런 요소를 차트 정크라고 부릅니다. 에드워드 터프티라는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다음은 슬라이드 12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차트 정크 중에서 형태를 건드리는 것 3가지를 자세히 볼게요. 첫째, 3차원 효과요. 원근 때문에 앞쪽 조각이 실제 비중보다 커 보입니다. 발표 자료의 구성비 그림에서 자주 나와요. 2차원 평면으로 두시면 됩니다. 둘째, 배경 격자 무늬와 음영이에요. 사내 표준 서식 배경에 이런 게 깔려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이터 위에 무늬가 겹치면 값을 못 읽어요. 옅은 가로 격자선만 남기세요. 셋째, 사방을 두른 테두리 상자예요. 기본 서식 도표 틀에 흔히 있는데 위쪽 선과 오른쪽 선은 값을 읽는데 아무 역할을 안 합니다. 왼쪽하고 아래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3페이지예요. 이번엔 색과 글자를 건드리는 차트 정크 3가지입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색과 글자는 정보를 나를 때만 쓰고 안 나르면 덜어냅니다. 첫째, 항목마다 다른 색이에요. 업종 9개를 9색으로 칠하는 건데요. 기본 색상표를 그대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단색으로 통일하고 강조 하나만 주세요. 둘째, 범례와 축 라벨 중복이에요. 같은 이름이 범례에도 있고 축에도 있으면 시선이 2번 움직입니다. 값을 막대 끝에 직접 쓰시면 범례가 아예 필요 없어져요. 여행 22.1, 쇼핑 21.0 이런 식으로요. 셋째, 그림자와 그러데이션이에요. 막대 끝 경계가 흐려져서 값 확인이 늦어집니다. 단색으로 채우세요. 다음은 슬라이드 14페이지를 볼게요. 왜곡 지수라는 개념인데요. 영어로 라이 팩터라고 합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그림에 보이는 차이를 실제 값의 차이로 나눈 값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7월 결제 성공률이 94.4%, 8월이 89.7%예요. 실제 격차는 1.05배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세로 축을 89부터 시작하게 그리면요. 막대 길이가 5.4 대 0.7이 돼서 보기에는 7.71배 차이로 보입니다. 7.71 나누기 1.05 하면 7.33이에요. 왜곡 없는 범위가 0.95에서 1.05까지니까 허용치의 7배를 넘긴 거죠. 검수 방법은 아주 쉬워요. 세로축 맨 아래 숫자를 보고 두 수를 나눠보면 끝납니다.
차트 만든 직후에 한 번, 배포 직전에 한 번 보세요. 1.05를 넘으면 축을 0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5페이지예요. 그러면 모든 차트가 세로 축을 0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아니에요. 갈립니다. 반드시 0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 막대 그래프, 수평 막대, 누적 막대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것들은 길이가 곧 값이거든요. 축을 자르면 길이 비율과 값 비율이 어긋납니다. 반대로 선그래프와 산점도는 필수가 아니에요. 선그래프는 변화 형태를 보는 게 목적이라 좁은 범위를 확대해도 됩니다. 산점도는 두 값이 같이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고요. 다만 선그래프에서 세로축을 확대하실 때는 눈금 값을 분명히 쓰시고 캡션에 변화폭을 적어주세요. 월별 거래 금액이 3월 5,413만원에서 10월 4,319만원 사이다. 이렇게요. 다음은 슬라이드 16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색 팔레트가 세 종류인데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첫째는 범주형이에요. 순서가 없는 분류를 구분할 때 쓰는 색입니다. 거래 상태가 성공, 실패, 취소 이렇게 나뉘는 것처럼요. 여기서 한도는 6종이에요. 그리고 밝기 차이로 순서를 암시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없으니까 자리를 바꿔도 뜻이 같아야 해요. 둘째는 순차형이에요. 낮음에서 높음으로 이어지는 크기를 나타내는 색입니다. 업종별 거래금액 히트맵 같은 데 쓰고요. 규칙은 하나의 색상에서 밝기만 바꾸는 거예요. 여러 색상을 섞으면 안 됩니다. 셋째는 발산형이에요. 기준선 위아래를 양방향으로 나누는 색인데요. 전체 성공률 92.38% 대비 편차를 볼 때 씁니다. 이건 반드시 중앙값을 캡션에 밝혀야 해요. 안 밝히면 해석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꼭 기억하세요. 남성의 약 8%가 색각 이상이에요. 빨강과 초록으로만 구분하면 그분들은 못 봅니다. 값 라벨을 같이 써주세요. 이번엔 슬라이드 17페이지예요. 여기서부터는 도구 얘기예요. 엑셀로 하던 일을 왜 파이썬으로 옮기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데이터는 핀테크 결제만 2150행에 8개 열이에요. 결칙이 1846건, 완전 중복이 150행 있고요. 정리하고 나면 11713행이 됩니다. 엑셀에서는 이걸 집계하려면 수식하고 키워드 매번 손으로 다시 짜야 해요. 파이썬에서는 그룹 바이 한 줄이면 끝납니다. 중복과 결측 정리도 엑셀에서는 눈으로 찾아 지워야 하는데 파이썬은 드롭 듀플리케이츠하고 드롭 NA 2개로 일괄 처리돼요. 같은 차트를 새 데이터로 다시 그릴 때도 엑셀은 처음부터 다시지만 파이썬은 같은 코드를 다시 돌리면 끝이에요. 히트맵이나 박스플롯은 시본 한 줄이고요. 마우스로 확대하고 값을 띄워보는 건 엑셀에서는 아예 안 되는데 플롯위로는 됩니다. 대시보드는 스트림릿으로 만들고요. 정리하면 이래요. 엑셀이 멈추는 지점에서 파이썬이 시작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18페이지를 볼게요.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여러 개인데 지형도를 그려드릴게요. 먼저 그림 파일을 만드는 층 2개입니다. 매플로닙은 모든 시각화의 기본이자 표준이에요. 다른 라이브러리도 이 위에서 돌아갑니다. 축이랑 눈금, 라벨을 코드로 직접 지정하고요. 결과물은 png 이미지 파일이에요. 세이브 피그라는 걸로 저장합니다. 보고서나 문서에 붙이는 정적 차트용이고요. 마우스로 확대하거나 값을 띄워보는 건 안 돼요. 15는 통계 차트를 짧은 코드로 만들어줍니다. 히트맵이나 박스플롯을 한 줄로 그려요. 매플로닙 위에서 돌아가니까 축 조정 방법도 그대로고 저장도 같은 방식이에요. 분포하고 관계를 확인할 때 상관계수 히트맵 그릴 때 씁니다. 이번엔 슬라이드 19페이지예요. 이번엔 결과물이 이미지 파일에서 브라우저 화면으로 넘어가는 층이에요. 3개입니다. 플롯리는 마우스로 만지는 인터랙티브 차트를 만들어요. 확대하고 값을 띄우고 범례를 눌러서 항목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은 HTML 파일이라 브라우저에서 열어요. 탐색하거나 공유할 때 씁니다. 스트림릿은 코드만으로 웹 대시보드를 만들어요. 필터하고 KPI 카드를 붙일 수 있고 결과물은 웹화면이라 브라우저로 접속합니다. 팀에 공유하는 화면용이에요. 마지막이 클로드 코드예요. 이건 성격이 좀 다른데요. 한국어 문장을 입력하면 파이썬 파일과 실행 결과를 만들어줍니다. 정제부터 대시보드까지 전 과정을 문장으로 시키는 거예요. 층으로 쌓아보면 맨 아래가 파이썬 실행 본체고 그 위에 매플로닛과 시본이 그림 파일을 만들고 플롯리가 마우스 조작을 얹고 스트림릿이 화면으로 공유하고 클로드 코드가 그 전부를 문장으로 지시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20페이지를 설명할게요. 여기 나오는 클로드 코드 화면은 미리 보기예요. 아직 설치 전이라 지금 따라 하실 수는 없고요. 셋째와 넷째 차시에서 설치한 다음에 직접 해보실 겁니다. 내용은 이래요. 같은 데이터로 매플로닛 막대를 그린 다음에 플롯리로 똑같이 다시 그려달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집계된 값은 같은데 정렬하고 색이 달라졌습니다.
맷플로닙은 가로 막대의 금액 내림차순, 단색이었는데요. 플롤리는 세로 막대의 업종 이름순, 9가지 색의 법례까지 붙었어요. 산출물도 하나는 PNG 이미지, 하나는 HTML이고요. 그래서 정렬을 금액순으로 맞추고 단색으로 바꿔달라고 다시 시켰죠.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요. 집게 값은 도구가 바뀌어도 같지만 정렬 기준하고 색 강조는 기본 값에 안 남습니다. 도구를 바꿀 때마다 사람이 다시 지시해야 유지돼요. 이번엔 슬라이드 21페이지예요. 데이터 분석이 어떤 순서로 흘러가는지 5단계로 정리했어요. 첫째가 수집이에요. CSV나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행수랑 컬럼부터 확인합니다. 우리가 쓸 파일이 4개인데요. 핀테크 결제가 12,150행, 사스 구독이 2,500행, ICT 주가가 1,566행, 카드 소비가 1,632행이에요. 둘째가 전처리예요. 결측과 중복, 이상치를 정리해서 집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듭니다. 셋째가 집계고요. 그룹 바이로 묶어서 업종별 비중을 뽑아요. 여행이 22.1%로 제일 높고 교통이 0.9%로 제일 낮습니다. 넷째가 시각화예요. 정렬 기준과 강조를 정해서 차트로 옮기고요. 다섯째가 대시보드입니다. 필터하고 KPI 카드를 붙인 화면을 만들어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해요. 시각화는 마지막 단계예요. 앞에 4단계 결과가 그대로 화면에 실립니다. 다음은 슬라이드 22페이지를 볼게요. 그 5단계 중에 시간이 어디에 몰리느냐, 두 번째 전처리예요. 여기에 80%가 들어갑니다. 나머지 4단계를 다 합쳐도 20%예요. 왜 그러냐면요. 정리 안 된 값으로 집계하면 결과 자체가 성립을 안 하거든요. 우리 데이터만 봐도 결측이 1846건인데 4개 열에 흩어져 있어요. 완전 중복은 150행이고요. 8개 열이 전부 같은 행이에요. 거래 금액에 음수가 25건 있는데 이건 정제 때 빼야 하고요. 거래 일시는 표기가 2가지로 섞여 있습니다. 아래 클로드 코드 화면도 미리 보기라 지금은 못 따라 하시는데요. 결측과 중복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고 중복 150행을 어떤 기준으로 지울지 정하고 날짜 표기가 섞인 것까지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정제 안 한 값으로 그린 차트는 잘못된 결론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집계 전에 결측과 중복, 표기 흔들림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엔 슬라이드 23페이지예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배포하기 전에 확인할 항목 6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세로축 시작값이요. 막대 계열은 0에서 시작해야 하고 아니면 축 범위를 0으로 다시 잡으세요. 둘째, 정렬 기준이에요. 값 기준 내림차순으로 두고 기준을 캡션에 쓰세요. 셋째, 강조와 색종수요. 강조는 하나, 범주형은 6종 이내입니다. 넘으면 나머지를 회색으로 통일하세요. 넷째, 장식 요소요. 3차원, 그림자, 배경 무늬가 있으면 단색 채우기로 바꾸세요. 다섯째, 값 라벨과 단위예요. 정확한 값이 필요하면 막대 끝에 수치랑 단위를 같이 쓰세요. 여섯째, 제목과 출처입니다. 제목에 결론을 담으세요. 업종별 금액이라고 쓰지 마시고 여행과 쇼핑의 금액 집중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검수는 2번 하세요. 차트 그린 직후에 1번, 배포 직전에 1번요. 6항목 다 통과해야 나가는 겁니다. 자, 첫 차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크게 3덩어리예요. 첫째, 시각화는 장식이 아니라 판단 속도를 높이는 도구라는 것, 표보다 빨리 안 읽히면 그림을 쓸 이유가 없어요. 둘째, 좋은 차트의 기준 5가지요. 목적을 먼저 정하고 장식을 덜어내고 색을 아끼고 축을 정직하게 두고 메시지를 하나로 좁힙니다. 특히 막대는 세로축을 0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왜곡 지수가 1.0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셋째, 도구 지형도요. 맷플롯닙과 시본이 그림 파일을 만들고 플롯니가 마우스 조작을 얹고 스트립닛이 웹화면으로 공유하고 클로드 코드가 그 전부를 문장으로 지시합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터미널을 열어서 직접 명령을 쳐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